아니 근데 야 너희 쌍곡선 질문이 이거밖에 없으면 쌍곡선 잘 공부한 거 아니야? 이 친구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친구들 안 그랬으면 야 오늘 안 그랬으면 이거 그 아무튼 그래. 아니 쌍곡선 그래서 저 정도면 되게 다들 잘 푼 거 같은데. 쌍곡선 레벨 2 어려웠는데 질문 저거밖에 없으면 잘 풀었구만. 그럼 뭐야 이거 오늘 설명 이거 또 나중에 또 이거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나오겠는데 아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 시간이 아깝다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 네가 말하는 건 어차피 내가 무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 처음 본 애들이 이서준이 가끔씩 있다고 해요. 이서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앞담화야 이 자식아. 아니 얘 내가 말하는데 쌩까잖아. 나로 하는 거. 제가 했어요. 있다고 제가 했어요. 서준이가 애가 착해. 잠깐만. 자 저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빨리 한번 보세요.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깜짝. 왜? 문 잠그는 거 있어요? 없어. 못 잠가.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마요. 자, 보실게요. 18번에 이거 그냥 정의 쓰는 거 하나 하려고 그래서 좀 써봤습니다. 자, 18번에서 문제에서 지금 뭘 주고 있냐면 네, 두 초점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지. 초점 두 개고 포물 타원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은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의 합이 무엇과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무조건 쓸 수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생기는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합을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가시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얘를 두 번 더하는 거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얘랑 얘를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체크 표시한 애들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누구와 같다? 타원의 장축의 길이와 같겠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누굴 더하는 거냐면 2짜리 여기 있는 PF는 노란색에서 한 번 더해지고 빨간색에서 한 번 더해지니까 그래서 얘는 2짜리가 몇 번 더해지겠다? 2번 더해지겠다 이런 느낌이죠. 됐나요? 네. 누구 더해주면 돼요?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25고 16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죠? 얘는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C제곱이 얼마다? 9다. 그래서 C제곱이 9니까 얘는 3 더하면 얼마? 6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3이에요. 여기 3이에요. 더하면 6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단순한 정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풀 때 여기를 좀 놓치시면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 딱 두 가지만 핵심만 좀 찍어드리고 갈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M 값을 지금 두 가지로 설정해주고 있어. M이 지금 어디 위에 있냐면 QF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QF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M이라는 것은 QF에 무엇이라 하였냐면은 중점이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M이라는 점이 QF의 중점이라는 거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M이랑 PM이랑 같다 했으니까
현재 우리가 M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FM이랑 그 다음에 PM이랑 그 다음에 QM이랑 요거 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뭐하다? 같다. 그죠? 두둥탁. 네, 다 같네요. 같아요. 그래서 이 M이라는 점은 요 삼각형의 무엇에 해당하겠다? 외심에 해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외심입니다. 외심. 네. 그리고 외심이고요. 그리고 FQ가 외심을 지나는 선분이기 때문에 FQ 자체가 이 외접원의 무엇에 해당하겠죠? 지름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 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P랑 Q랑 F를 지나고 중심이 라지 M인 자 이러한 원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 그 원의 지름이 FQ라는 거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름의 양끝점이 누가 되는 거죠? Q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림 찾아오셨어요? 네, 교재에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지나는 원을 보게 되면 얘가 QF가 지름의 양끝점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지름의 양끝점이랑 그 다음에 원위의 한 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기호가 F죠. F 그 다음에 Q랑 FP랑 얘네 둘이 무엇이라는 거냐면 수직이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교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셨는데 교재 안에서 확인하셔도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를 그래서 PQ랑 그 다음에 PF PQ인데? PQ랑 PQ랑 그 다음에 PF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피타고라스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됐니? QF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QF'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넘어가시면 돼요. 이주 써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심화 문제는 이번 숙제에서 일단 빼드릴게요. 빼드리는데 일단 푸실 분들은 한번 풀어오고 질문을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심화 문제가 전부 다 질문해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전부 다 질문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문제라도 좀 읽어보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하 성적을 잘 받으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작년 선배들 말이나 아니면 작년 학교 시험지 이런 거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다 절대평가였고 심지어 여기 있는 수지고 신봉고 애들은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숫자만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바꿔서 지금 현재 고3 기준이야. 현재 고3 기준. 그래서 걔네들은 뭐 그렇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작년까지 기출문제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올해 나오는 프린트 작년에는 신문고도 아예 모의고사 문제를 한 문제도 준 적이 없는데 요번에 프린트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랑 위에 선배들이 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 기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준혜야 이거 책 좀 가져가자. 답지도 껴놨어. 또 오늘 시간 기록해야 돼. 왜지? 아이고. 네. 다 기록했고요.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기아가 그 슬렁슬렁 공부하면 지금은 안 되는 상태야.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하는 거고요. 대신에 심화 문제 좀 읽어보고 또 그런 애들이 있거든. 좀 욕심 있게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풀어주면 내가 먼저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는 일단 숙제로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풀거나 오늘처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좀 해서 여러분 과제 시간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21번, 22번은 대칭에 대한 구조입니다. 타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좌우로, 자, 좌표가 같은 간격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표가 같은 간격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 위에 찍히는 이 점들이 뭐냐면 이 타원의 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을 때야. 타원은 축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 두 개가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뭐 이게 초점에 대해서 수직인 축에 그 초점 연결한 거에 수직인 축에 대칭 관계인 점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때 이 길이들의 합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장축의 길이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 두 개 길이 같다는 걸 표현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얘랑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여기까지 핵심은 이거야.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가 된다? 이 선분 두 개의 길이 합이 장축이 된다입니다. 이걸 매번 반대편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 초점에서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그대로 장축이라 볼 수 있다 이건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 있는 요 선분을 그대로 y축에 대칭시키면 요쪽 방향의 선분으로 옮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파란색 긴 선분이랑 이쪽 초점까지 선분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 장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유형을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X좌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원의 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선까지 한 초점에서 대칭인 두 점까지의 길이의 합은 장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1, 22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응용 문제 중에서 초점 지나는 직선들을 쓰고 있는데 얘는 초점 지나는 직선이면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겠다. 정의를 따로따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따로 설명할 부분이 딱히 없고요. 자 넘어가서 어디냐면 27번이요. 요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 뒤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자 27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49분의 x제곱 더하기 33분의 y제곱이 초점이다. 그 다음에 둘 다 평행하다. 그래서 얘가 서로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2 루트 7이다. 요렇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준 게 누구냐면 구하라고 하는 게 q f' fp야. q f' fp 그림이 좀 그지 같다잉? 이게 원래 평행사변형처럼 보여야 되는데 되게 서운하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해했을 때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서 여기를 잡든 아니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상에서 이 점을 잡든 뭐 이 점을 잡든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점을 사용하면 좀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걸 잡을게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선분의 길이가 지금 얼마란 얘기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2 루트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고 나머지 문제에서 준 조건에서는 장축의 길이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초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49에서 33을 빼면 16이다. 따라서 얘가 4,0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잡혀 있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제 길이에 대한 것들을 식으로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F에서 여기에서 이걸 이쪽으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H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갈까요? 자 여기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렇게 둘이 더한 길이가 지금 얼마지? 장축의 길이와 같으니까
더했을 때가 14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나요? 다시. 자, 여기 타원 위의 점이고, 여기 초점이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더하면 장축의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장축의 길이는 7의 2배니까 1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 그치? 네. 그리고, 자, 이거 이용하면 누구의 길이를 뽑을 수 있냐면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자, 요 점에서 당연히 좀 불편하니까 제가 설명하겠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 번 더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길이에 대한 걸 뽑을 수 있거든. 자,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잠깐만, 수선의 발을 잡으니까 내가 자꾸 그림이, 내 그림 때문에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에서 좀 긋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내가 내 그림을 못 알아보는 날이 올 줄이야. 자, 잘못 그렸으니까 L가 2루트 7이죠. 그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갑시다. F에서 F'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리면 여기가 2루트 7이에요. 맞죠?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8이죠. 여기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6. 예, 여기가 6이다. 오. 되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길이만 하나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를, 요만큼 길이를 내가 뭐 t다 요렇게 잡는다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요 빗변의 길이는 뭐라고 줄 수 있겠지?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얼마다? 더해서 14다. 맞아요? 그림이 너무 거지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더해서 14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생기는 요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이에요. 요 빗변의 길이는 얘는 14, 이거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여기가 t다. 이렇게 되겠죠? 끝!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빗변의 길이가 8 마이너스 t고, 여기 밑변. 야, 이거 아무래도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은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또 망할 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그은 수선의 발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t다. 요렇게 잡았을 때, 이때 이쪽에 생기는 요 길이는 정의에 의해서 얘가 8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 여기 평행하니까 요렇게 연장선 긋고 이쪽 방향에다가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요 길이는 2루트 7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 무슨 삼각형이 보이죠? 직사각형이 보이죠? 맞아요. 평행가 다 했으니 여기에 직사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얘랑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t다. 이렇게 뽑히게 된다고. F 프라임, 그 다음에 P, 그리고 여기가 Q. 요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이 그림이 이래서 중요해.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만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t를 구할 수 있겠죠? 면적도 뽑을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네, 면적은 어차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랑 곱하면 그게 넓이니까. 자, 넘어가서, 네. 자, 뒤쪽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정의에 대한 거. 자, 33번으로 좀 넘어갑니다. 요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재에서 한 번 정도씩은 다뤄본 거라, 아니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만한 부분이라서. 33번이 원하고 접하는 정의고요. 자, 요것도 아까 접하는 거 포물선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타원에도 있고 쌍호선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항상 선생님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설명의 일관성이야.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되지.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설명하려 하니까
잘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5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원을 원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고슬퍼?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노란색 접하는 건 이 원이랑 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접점은 누구랑 접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원이랑 접하는 거야. 그래서 접하는 관계에 대한 걸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문제에서 따로 줬네요. A라고. 그러면 빨간색 원의 중심은 당연히 원점 5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더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히 타원이니까 뭔가 더해서 일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 했냐면 자, 이걸 그냥 먼저 쓰는 거예요. 자, PA야 접하는 관계니까 PA 길이를 표현하시면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외접할 때는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빨간색 접점은 얘랑 접하고 얘랑이니까 이 세 개는 반드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거. 원이랑 접하면 세 개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이죠. 접점, 중심 무조건 세 개는 일직선상에 놓여. 왜냐하면 공통 접선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때 PO 원끼리 접할 때는 항상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내접할 때는 뭐 하는 거죠? 반지름을 차죠. 큰 반지름 O에서 작은 반지름 R을 뺀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둘이 더하면 되겠지. 괜찮아? 둘이 더했을 때 반지름 R이 소거되겠죠. 되십니까? 여기 둘이 더해주시면 그러면 PA랑 그 다음에 PO랑 둘이 더한 값이 얼마로? 6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점까지의 거리와 A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얼마로서 일정하다? 6으로서 일정하다. 따라서 A와 O를 두 초점으로 가지고 장축의 길이가 얼마인? 6인 타원이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정의했을 때는 이런 거 2차 고선으로 정의하는 방법에는 그냥 말로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죠. 직선과 그 다음에 정점 사이의 거리의 비를 가지고서도 2차 고선을 한 방에 정의할 수 있지. 그게 뭐라고 했냐면 뭐 이건 나중에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그때 하겠지만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점을 잡았을 때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점까지의 거리 요 두 개의 비를 가지고서 2차 곡선 3개를 다 정의할 수가 있어. 이 두 개의 비가 몇 대 몇인 게 1대 1인 게 그게 누구다? 포물선이야. 그래서 얘가 1대 K다 했을 때 K가 1보다 크면 그게 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으면 그게 쌍곡선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0률에 의한 2차 곡선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자고.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와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하게 주어지면 정리하면 뭐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셋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된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직선 주고 점 주면 무조건 포물선인 줄 알아. 아니야. 알겠어요? 타원도 나올 수 있고 쌍곡선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자, 넘어가요. 네, 그래서 뭐 34번 요거는 방학 때 교재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봤던 거라 일단 뒤로 넘어가서 타원의 최대 최소 부분에서 는 딱히 뭐 접선 활용하는 거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풀 수 있다 이런 건 딱히 없지요.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요거 풀 건데 요거 풀기 전에 설명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만한 거 몇 개만 좀 짚어주고 15분 안에 끝낼게요. 설명. 그리고 저거 질문 5개 풀게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숙제해야 된다. 숙제 줄여야 된다. 뭐라고? 잠을 깨워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 난 준비돼 있어. 열리르. 휙! 하면 돌아온다고. 수동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온다고. 재민이 한번 보여줄까? 내가 날리면 다시 돌아온다고. 내가 손 벌리고 있으면 드르륵 들어와. 보여주세요.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없다. 너 눈가리가 반쯤 돌아있는데 지금. 해보세요라고 말하니 눈가리가 반쯤 돌아있어. 무서워. 자, 원래 이거를 아까 문제 푸시는 주지 말고 할 걸 그랬나? 고민이 많아. 이게 너희가 너는 그냥 해와. 맞다. 아니 내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돼. 미안하다. 빨리 뽑을게. 미안합니다. 얘 홍, 너도 그래서 주말에 나한테 핫도그랑 음료수 사달라고 해. 아니면 닭강정에 음료수 사달라고 하든 뭐가 될 거 사줄게. 10,000원 이내로 사줄게. 2개 먹어도 돼. 3개 먹어도 돼. 10,000원만 안 넘기면 돼. 나가는 것까지만 할게요. 나가는 부분까지. 진짜로. 잠깐만. 네, 오늘의 과제는 몇 번까지냐면 미주번호 기준으로 89번까지입니다. 아니다. 미쳤다. 안 돼. 89번까지 하면 다음 주에 망해. 사실 그럴 줄 알았어. 나올 거라 예상은 했어. 그러니까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89번까지만 합니다. 89번까지만. 뱉은 말은 지켜야죠. 이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뱉어야 돼. 던져보세요. 선생님까지 진단했잖아요. 난 네가 생각을 안 했어. 네, 빨리 가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네. 자, 상호선 진짜 쥐꼬리만큼이죠. 쥐꼬리만큼이라 앞에서 많지 않으니까 진짜 5분. 자, 얘들 일반형
표준형. 표준형 의지하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타원에서 오는 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대한 것을 a와 b 대소관계로 주는데 얘는 우변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걸로 주어지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을 똑같이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잡았을 때 노란색의 경우에는 얘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생기게 되는데 그림 그리실 때 제가 방학 때도 많이 강조했지만 이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다루실 때는 꼭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점근선으로 보내는 형태로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꺾어버리면 나중에 접선의 개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면 얘는 점근선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다가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누워있는 접선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렇게 해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는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점근선으로 붙여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란하게 그려지게 된다. 이래서 쌍으로 존재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의에서 하나만 조심할 점은 여기에 초점 F 그 다음에 이쪽에 초점 F'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뭐라고 했냐면 PF 노란색에서 PF-PF'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요게 2A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는 2A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축이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축이 2A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PF-PF'이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왜? 자 이게 노란색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꼭 붙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PF에서 PF'을 뺀 게 2A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것도 천천히 봐야 돼. P 쪽이 더 멀어야 돼. P에서부터 멀리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점 P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쪽 요거 하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값까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왼쪽 오른쪽을 다 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쌍곡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PF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PF 프라임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원 붙여주자. 여기에 F1 여기가 F1 프라임 자 이렇게 줬을 때 얘는 2B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대소 관계는 이 구분은 뭐에 의해서 우변이 1이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형 일반형은 이제 A, B에 대한 조건만 좀 쓸게요. 아까랑 썼던 거 다 똑같거든.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뭐 CX 더하기 DY 더하기 2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생각해봐. 이제 머리를 좀 써보자. 일반형 조건 얘는 뭐가 될까? 누가 보면 내 때린 줄 알겠네요. 일반형 조건이 뭐가 될까? 괜찮아. AX제곱 아니 이건 좀 전에 말로도 했어. 뭘 아야. 자 이게 쌍곡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2가 0이 죽어. A, B가 0이 아니고 죽어.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죠. 그죠? 네,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으로 정리됩니다. 크기가 이거보다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A가 그래서 쌍곡선이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차곡선 3개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추곡선 뭐 또는 원뿔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얘는 이 원뿔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원뿔 두 개를 밑면이 서로 평행하도록 이렇게 갖다 붙여놨을 때 이걸 잘라주면
잘린 단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곡선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뿔 곡선, 뭐 원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얘를 밑면이랑 평행하지 않은 이런 평면으로 잘라주게 되면 이때 생기는 이 단면의 모양이 얘가 뭐로 나오게 되냐면 타원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타원이고 그 다음에 자 포물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얘가 이 밑면의 둘레랑 만나지 않거나 접할 때까지 만들면 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뭐로 나오냐면 포물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쌍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얘를 요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때 단면에서 생기는 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단면에서 생기는 게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쌍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과제 마지막 문항에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요거는 그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원뿔곡선이다 또는 원추곡선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제가 겨울 방학 때 한번 알려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2차 곡선에서 여기 쌍곡선에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여기가 중심이다 해서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점과 초점의 중점에 누가 있냐면 얘는 중심이 존재한다 이건데 여기서 이 중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쌍곡선의 중심은 마찬가지로 타원의 꼭지점이 많았지만 얘는 꼭지점 2개밖에 없어. 이렇게 생기면 여기랑 얘의 꼭지점이라서 꼭지점의 중점 또는 초점의 중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요게 여기 좀 특이한 거죠.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초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쌍곡선을 하나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초점의 좌표가 얼마로 하지? 루트 3? 그냥 쉬운 걸로 합시다. 한 초점이 루트 3,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초점이 마이너스 루트 3,0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충 쓸게요. 아무거나 뭐 1,5를 지나는 포물선이 쌍곡선이다. 자, 이렇게 줬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사실 뭐 한 가지로만 기억해도 크게 차이는 없다만 이게 식을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가의 영역이라서 위에 것처럼 주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위에 것처럼 주어지면 자, 얘는 A분의 B를 했을 때 얘가 얼마다?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서 A를 뭐라고 잡아요? 얘가 A가 지금 2B와 같다. 이거니까 얘는 4 곱하기 B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이 1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초점이 뭐가 되도록 루트 3,0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거 두 개 뭐 하는 거지? 더하는 거지. 초점 구할 때 쌍곡선은 더하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B 제곱이 얼마다? 3이다 해서 B 제곱이 5분의 3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항상 되는 케이스고요. 대신에 밑에서 이게 지금 봐봐 차이점이 뭐냐면 쌍곡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준 게 아니라 쌍곡선에 대한 간접 정보를 준 거고 얘는 직접적으로 쌍곡선이 지나는 점을 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쌍곡선이 지나는 점 아니면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점근선끼리 곱한 걸로 식을 세우면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점근선이 지금 누구냐면 한쪽에서 는 0의 꼴로 고치게 되면 x-2y랑 x+2y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2y 곱하기 x+2y 이렇게 주고 얘가 k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1,5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온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점근선이 아니라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뭐 여러분 정리되면 아니면 눈으로 보고 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y 제곱이다. 요렇게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k 값이 얼마인지 뽑을 수 있겠지. 근데 오류가 났네. 이 상태에서 이런 쌍무선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 5,1로 바꿀게요. 이 수도 있구나. 이건 위에 거고 밑에 건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5, 1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 그럼 얘가 얼마지? 얘가 2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게 내가 원하는 쌍무선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근선에 대해서는 이 정도 구분해서 볼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재민아 이해했어? 그럼 다 했네. 자, 다음에 쌍무선 식 세우는 거에서는 요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 70번 문제 쌍무선 큰 번호 기준으로 3번인데요. 요거 답이 좀 잘못돼 있어요. 답지에 보시면 70번이 25로 돼 있을걸요? 그죠? 네, 그거 16으로 고쳐주세요. 뭐가 이러고 있다? 70번에 16이요? 진짜 내가 다른 애들 있을 때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지. 바보는 티난다고. 진짜 눈치껏 해. 바보 같잖아 너무. 자,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고요. 여기 이거 12번 하나 봅시다. 이거는 심한 문제인데 쌍무선에서 요거는 좀 하나 알아두면 좋아서. 이게 그 뭐냐면요. 그래서 알려줍시다. 식으로 외우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자고. 쌍무선 위의 점. 내가 약속한 시간에 벌써 7분이잖아. 쌍무선 위의 점에서 어디까지냐면 점근선까지 거리의 곱이야. 얘가 뭐하다는 것만 알자. 얘가 일정하다는 것만 알자. 이게 왜 그러냐면 눈치껏 알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위치마다 뭐하면 계속 바뀌면 우리한테 P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P의 좌표가 움직이는 점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곱을 구해라 또는 수선의 발의 길이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점 P를 여기다 잡고 이렇게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곱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위치에 잡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곱했을 때나 어차피 값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점 P를 특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네, 일정하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제일 편한 걸로 구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제일 편한 게 어디겠습니까? 쌍무선도 가로선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고 세로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니까 여기 꼭지점 잡아서 이쪽 하나 거리 구하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곱하시면 얘가 어떤 형태로 나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곱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이제 조합평균에다가 2분의 1배로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하다만 알자고. 알겠어요? 일정하다만 알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그냥 y는 a분의 bx라고 해서 그냥 bx 마이너스 ay는 0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뭐일 거니까 a, 0일 거니까 a, 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자 이 말이에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하고 0 들어가게 되면 그럼 여기에 a, b의 절대값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짝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거리랑 곱하라는 얘기니까 위아래 똑같으면 하나만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모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가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외웠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를 외워서 쓰진 않고요. 대신 뭐는 알자고? 일정하다는 건 알자고. 알겠어요? 일정하다는 거니.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걸 근데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px, y 이렇게 잡고 시도하려고 그러면 정리도 잘 안 돼. 알겠어요? 정리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거 일정하다는 거 요거 자체를 기억하자. 알겠죠? 네, 자 다음에 어디 있냐면 여기 그 점근선의 의미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학 때 다뤄준 내용이고 점근선에 무슨 제가 그게 설명할 때 방학 때 엄청 열심히 이해를 시켜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저기 있는 철판 끝과 이쪽에 있는 칠판 끝을 놓고 보면 분명히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디서 보면 달에서 여기 쳐다보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내가 여기 바닥에다가 샤프 갖다가 엄청 미세하게 그 구분이 확실히 같지 않은 두 점을 딱 찍어 놓고 일어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이 쌍곡선 위에 한 점이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를 잡든 얘랑 기울기 연결하든 심지어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점을 잡아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든 이쪽에서 기울기를 구하든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점이 계속해서 쌍곡선을 따라서 무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위치는 뭐다? 다 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 다른 것보다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앞에서는. 알겠습니까? 이게 적당히 멀리 가면 선생님이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도 다르지 않나요? 라는 건데 무한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 실수 x는 몇 개예요? 무한계죠. 그죠? 자,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에 대해서 이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무한계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실수의 개수와 여기에 들어가는 실수의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개수의 관점이 있고 양적 크기의 관점이 있는데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이거 안에 포함되겠지. 그리고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많다라는 게 양적인 관점인데 개수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계야. 무한계야. 무한대끼리 대소관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얘랑 개수는 뭐다? 같다 라고 보는 게 대수적 관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도 어차피 뭐가 되지 않는다? 무한대 앞에서는 정해진 상수들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심지어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도 10에 100승에 100승만큼 떨어져 있어도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고. 알겠어요? 10의 100승에 100승에 100승을 10의 100승에 100승에 100번만큼 진행한 것보다 더 큰 게 무한대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0.1mm, 1mm 띄워놓고 내가 이렇게 멀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 이 길이만큼보다 더 멀리 가는 게 그게 무한대라서 무한대 앞에서 상수는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야. 점근선과 관련되는 극한 문제들은. 알겠어? 그래서 항상 그때 연결되는 기울기들은 점근선의 기울기로부터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상보선이 하나, 점근선 이렇게 갖다 놓고서 얘가 루트 3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짜리 점근선이야. 마지막 설명이야. 자, 내가 여기에 중심을 갖다 놓고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놓은 다음에 쌍곡선 위에 한 점 P를 잡고 이렇게 선분을 그린 다음에 원이랑 만나는 이 점을 Q라 하겠대. 됐어? 이때 점 Q가 P가 얘가 위로 무한대 아래로 무한대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점 Q가 나타내는 자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쌍곡선에서 극한 관련된 문제는 전부 뭐다? 점근선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위로 무한히 가게 되면 결국 누구랑 같은 상황 얘랑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얘가 여기까지 올 수 없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 중심이랑 이 점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얘기야. 무한대까지 가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쌍곡선에서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야.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도 이 점근선이랑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다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누가 올 수 있는 위치? 점Q가 올 수 있는 위치다. 이라고 거야. 아시겠어요? 끝! 자, 쌍곡선 풀이할게요. 숫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시간이죠? 1시간. 아까 20 몇 번이지? 아니다. 포물선 다 풀게끔 했는데 몇 개 좀 남았겠죠?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원 20 몇 번까지 제가 14번까지인가 13번까지인가 풀려고 했죠. 그러면은 30문제 빼고 지금부터 1시간이면 10만 문제 빼고 푼다 하면 그래도 20개는 풀 수 있겠죠? 적게 잡아도 쉬운 것만 푼다고 했을 때 네. 네, 보세요. 저는 쌍곡선 요거 5개 풀이할게요. 풀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공간도형 그 습득을 좀 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토요일날 보충 안 해도 되겠네. 맞지? 여시나 잡수세요. 아, 마이크를 꽂지 않았지만 난 목소리가 크니까 다 녹음이 됐겠지? 졸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제 제가 다른 거는 안 하는데 일단 만약에 토요일 아침까지 토요일 아침도 아니고 토요일 밤까지죠. 토요일 밤까지 과제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다가 이름 자꾸 호출하기 전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지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본인의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 과제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셔서 저한테 따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과제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받으시거나 뭐가 됐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얘기만 한다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준이가 나한테 선생님 저 과제를 줄여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일단 민건쌤한테 이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32번은 과제 조절 요구한다? 일단 바로 그대로 민건쌤한테 바로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 전달합니다. 전달. 민건 선생님, 얘가 과제를 다 못하겠다는데 아무래도 제가 데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랑 트레이드 하실래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트레이드 하자고 해본 적은 없는데, 넌 아니야. 알아요. 이사진이랑 같이 수업 들으는 거. 서준이 너랑 같은 반에 수업한다고 하면 학원 끊는데. 차라리 학원을 끊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안 되겠대. 맞지, 서준아? 맞아요. 맞다고? 너 왜 재민이 무시하냐? 쳇. 우리 재민이 바보 아니야. 쌍곡선 레벨 2의 1번 그림 일단 몇 개 그리고 그 다음 보라고 하면 그때 보실게요. 이건 또 내가 안 풀어봤단 말이지. 왜냐면 질문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풀면 되지 뭐. 네? 넌 재배가 없어. 네? 네? 스틱이요? 아니? 아니? 재민이 진짜 재미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재민이 출석부에서 명단이 제외돼야 될 것 같다. 재민이가 가서 민건쌤이랑 딱 일주일만 수업하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바짝 기약이 빡 들어가서 올 텐데.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지 않아? 너무 기대된다. 그와 함께하는 일주일.
재민아 어때? 재밌을 것 같지? 그러니까 참관 수업 느낌으로다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제발 일주일만 수업 한번 듣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프다. 재민아 어때? 생각 있어? 네, 아니요. 네 아니요는 뭐야? 네 아니요는 네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가 스파이 보내는 거야, 스파이. 재민이를 딱 보내면 일단 재민이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애들이 우수수수 이동을 하겠지? 스파이. 농담이야, 재민아. 와, 삐졌어? 삐졌네, 삐졌어. 씨. 여기가 Q다. 네. PQ랑 PF랑 같다. 네? 아, 얘는 P구나. 음. 2번. OA가 쌍곡선이랑 맞나요? 그리고 A3년이 있는 점필에서 PA랑 PF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냐? 오. 와, 어렵다. 사인 PF 근우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 명수가 언제 배웠어요? 그랬을 리가 없어. 욕한 거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와씨. 일단 3개 하고 2개 다시 할게. 상호선 수특입니다. 방학 때 지훈쌤이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요거 5개 다 풀이해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이거 수특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기출문제를 뭐 와장창창 쓰기가 좀 부담이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2차 호선이 좀 어려운 게 많아서. 그래서 이 수특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고, 지금 풍덕고 애들은 아예 학교에서 기출 그 수특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걔네는 진도도 아예 수특 순서대로 나간단 말이야. 수원특강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풍덕고 아이들은 반을 따로 지금 시험 범위 너무 달라서, 시험 범위가 적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특 문제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이유 없이 뭔가를 풀라고 시키진 않죠. 힘드니까요. 어디냐? 네, 1번, 2번, 3번 3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번, 5번까지 할게요. 5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내면 되겠죠? 아, 공간도요. 아씨, 공간도 언제 하지? 모르겠다. 자, 책을 버리는 것보단 널 버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 자, 여기 일단 첫 번째로 레벨 2의 1번 그림과 같이 원점 O랑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쌍곡선의 초점이고 여기가 지금 쌍곡선의 초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점 O와 라고 했으니까 텍스트를 잘 읽어야겠죠.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OP가 그 다음에 이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OP랑 만나는 점을 지금 Q라고 하자라고 잡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Q랑 PF랑 길이가 같다.
그래서 PQ랑 PF랑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 주어져 있고, 자, 이때 이 쌍곡선이 0, 그 다음에 2분의 7 루트 6이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해보라고 했냐면, 쌍곡선의 두 점근선과 그 다음에 Y축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구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얘기겠지? 점근선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 문제의 주제는 여기 있는 중심이 원점이 아닌 상태로 평행 이동되어 있는 쌍곡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중심이 뭐니까 이 초점과 이 초점의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초점을 뭐라고 잡자? 그냥 뭐 2K라 잡아줍시다. 얘를 2K, 0이다. 요렇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K, 0이다. 요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더라.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얘가 쌍곡선 위의 점이고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인데 두 초점까지 거리에 대해서 정의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대로 써보자 라고 하면 PO에서 그 다음에 PF를 뺐을 때 지금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라고 했는데 얘랑 길이가 같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빼주게 되면 실제로 남는 건 누가 남는 거냐면 OQ의 길이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OQ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과 같으니까 얘가 2루트 6이다 해서 주축의 길이가 2루트 6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 쌍곡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A제곱이 지금 얼마가 돼야겠다?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6이다. 분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되겠니, 바로?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주축의 길이가 2루트 6이잖아, 그지? 이게 2루트 6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두 근의 차가, 얘가 항상 2A랑 같다인 부분이니까 A 값이 루트 6이라고. 그래서 A 값 제곱해서 분모에 집어넣는 거니까 6분의 1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것은 얘랑 제곱해서 더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에 뭐다? K죠. 그래서 K제곱이 나와야 돼. 괜찮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B제곱은 어디에서? C제곱에서 그 다음에 A제곱 뺀다. 그래서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6이다. 이렇게 되겠죠? 분의 Y제곱이 1이다. 여기까지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써놓고 나니까 이 식에서 존재하는 미지수는 누구밖에 없더라? K 하나밖에 없더라, 그지? 그래서 이 K만 있는 식에다가 누굴 넣어주자? 0,2분의 7 루트 6을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0,2분의 7 루트 6을 대입했을 때 6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Y 제곱. 그래서 요거 제곱하시면 그러면 4분의 그 다음에 약분할까? 루트 2분의 3이네. 3. 계산이 귀찮네. 2분의 그 다음에 3 곱하기 49 해서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K제곱을 T라고 치환하신 다음에 요 식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K 값이 K제곱이 얘가 27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K제곱은 27이고 요거 알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쌍곡선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씩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까지 뽑으시면 됩니다. 대건님 요거 질문하신 분 놓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없으면 다음 거 갈게요. 자, 요것도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 되어 있는 쌍곡선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의 활용하는 거 사실 다음 시간에 나갈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포물선에서 그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구하고 타원에서도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이런 것들은 정의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쌍곡선 위에 한 점과 그 다음에 초점을 가지고 지금 이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것을 알려준 건데 이걸 그냥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누구와 함께 반대편의 정의와 함께 생각을 해 줍시다. 즉 얘는 PF'에서 마이너스 PF를 했을 때 얘가 주축의 길이와 같아야겠는데 지금 우변의 값이 1이고 그래서 A 값이 루트 2니까 주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얘는 2 루트 2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 부분을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 대한 조건이 P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에 PF를 쓰라고 했잖아. PF 넘겨요. 넘겨주니까 PF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2다. 자, 이렇게 나오게 돼. 그리고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2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숫자를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최소값이 6 루트 2죠. 큰일 날 뻔. 어쩐지 6이고 얘가 루트 2다. 네. 그래서 여기도 6이고 얘가 루트 2, 6 루트 2.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 여러분 1학년 때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도형에 이동해서 여기서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이렇게 돌아오는 선분 길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대칭시키고 얘를 대칭시켜서 찍고 돌아오는 것들은 가는 방향 그대로 가게끔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PA 그 다음에 더하기 PF 프라임이 얼마보다 커 나갔다는 거냐면 8루트 2보다 커 나갔다. 그래서 요 길이를 그대로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PA에다가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PF 프라임 요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의 길이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 8루트 2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이 8루트 2라는 길이는 누구랑?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곧 8루트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생기는 요 점을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P0라고 해라 라고 준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얘가 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 루트 2입니다. 자, 요런 숫자에 대한 감각은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직각삼각형인데 높이가 8이고 빗변이 8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변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도 8이 돼야겠죠? 그래야 1대1대 루트 2의 B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X좌표가 5기 때문에 이 F'의 좌표는 얼마가 되어야겠다? 얘는 마이너스 3, 0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C 값이 3이다라는 거니까 이 노란 색깔 정리해 주시면 2 더하기 K 했을 때 얘가 C 제곱 해주면 얼마다? 9다.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고요?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보니 P0, QF야. P0 있고 그 다음에 Q가 어디 있니? F는 3,0인 거 알았고 Q가 어디였냐면 Q P0 F', P0랑 F'이 여기네 여기. 자,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지금 Q 요렇게 놓고서 그래서 요 삼각형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Q, P0, Q, F.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차피 뭐만 있으면 돼요. 이거 무게중심 구하려면 P0의 X좌표에다가 더하기 Q점의 X좌표에다가 더하기 F점의 X좌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이거면 불필요한 계산 필요 없이 요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P0X와 QX는 누구랑 만나는 거냐?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다. 또는 뭐 여기 마이너스 3,0과 5,8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1이다.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P0 여기 있는 P0x와 QX라는 i는 누구의 근이 되는 거냐면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아까 k가 7이었죠?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요 쌍곡선과 그 다음에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해서 얘네 둘이 만나는 두 근이 P0의 x좌표와 그 다음에 q의 x좌표다 해서 y 대신에 대입하시고 두 근의 합까지만 정리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놓치거나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시고요. 아유 다리야. 주야 이해했어? 다음에 네, 자 여기 3번이요. 3번 문제에서는 코사인 각 PF, F'이 8분의 5다. 지금 준 게 어디냐 하고 보니까 일단 쌍곡선에 대한 방정식은 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PF, F'이야. P에서 F로 갔다가 F'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연결했을 때 요 각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코사인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도형 문제니까 각에 대한 거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냐 또는 길이에 대한 거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냐 그것부터 봐야겠는데 일단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이 지금 요 삼각형에 내접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원을 그려놓고 접선을 그렸지만 저 내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긋게 되면 기본 예의가 뭐라고 했죠? 이 점에서 접점까지 자 요거랑 그다음에 원의 중심이랑 이런 것들은 뭐 쓰든 안 쓰든 일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 요렇게 잡아주고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뭐하다는 거 같다는 거 쓸 수 있죠. 그죠? 원 밖에 한 점을 접선 그으면 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니까 같은 과정으로 여기 요 F'에서 여기까지 요 접점까지의 거리랑 마찬가지 여기 생기는 요 접점까지 이 부분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겠다? 같아야겠다 까지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치? 네. 갑시다. 마찬가지죠. 뭐 여기랑 여기도 길이는 같습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찾아요. F는 여기 있는 쌍곡선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9랑 그 다음에 27 둘이 더하시면 뭐가 되죠? 36이니까 여기가 6,0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6,0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겠다. 그치? 네. 주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 됩니다. 그죠? 주축의 길이 6이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또 뭐냐면 이 쌍곡선이 지금 점 Q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 점 Q에 대한 걸 좀 알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점 Q를 뽑으려면 거리의 차, 그러네. 봐봐. 이 Q를 지나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갑시다. 구하는 게 얘가 지금 Q를 지난다고 했는데 Q를 지난다면 초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주축의 길이에 대한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빼게 되면 결국 걔가 원하는 건 얘랑 얘는 사라질 겁니다. 그죠? 사라질 거니까 파란색 길이에서 노란색 길이를 빼는 걸 구하면 되겠네. 괜찮아? 자, 그래서 얘는 파란색 길이에서 노란색 길이를 뭐 해주면 얘네 둘의 차를 구해주면 이게 뭐겠다? 2A 주축의 길이에 해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건데 여기서 구하려면 허공에 떠 있지만 바닥에서 보면 땅에 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H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뭐에서 F'H에서 누굴 빼는 거다? FH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괜찮아? 어차피 도형 문제 뭐 다루는 거야? 길이랑 각 다루는 거니까 같은 거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자 여기를 뭐라고 해줘요? 여기를 t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12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전체 길이가 12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부분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t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쌍곡선에 뭘 이용하자? 주축의 길이를 이용하자. 역시나 마찬가지 점 P는 이 쌍곡선이 아니라 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를 뭐라고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6 플러스 t다.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계산은 얘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기호 써드릴게요. 삼각형 PF, F'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그러면 자 t제곱 얘가 누구랑 같다? 1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아야 2 곱하기 12 곱하기 6 플러스 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값은 8분의 5다 이렇게 날려줘요. 뿅 8, 3, 24 네, 그래서 0은 144에 더하기 36 플러스 12t에 t제곱 날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 5, 15니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이네. 180에서 90 빼니까 얼마? 90이다. 고로 t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30이나 된다고? 잠깐만. 계산 어디 이상하게 했네? 어디 이상하게 했을까? 안 돼. 이럴 순 없는데. 야, 계산 어디가 이상하게 됐지? 잠깐만. t제곱 플러스, 맞는데? P, F, 죄송.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거하게 사고 쳤습니다. 어디냐면, 여기가 세타가 아닙니다. 마지막 계산만. 미안해. 여기가 세타가 아니다. 여기가 얘 F 프라임이잖아? 세타가 요쪽이, 여기 사고 쳤다. 미안해. 근데 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인가? 너 이거 나중에 또 여기 파트 2에서 나올 텐데 괜찮겠어? 알고 있으면 괜찮아. 나는 알고 있는 문제 계속 무조건 찾았다고 앞에 보라고 하지 않아. 근데 본인이 그 모르는 문제인지 아는 문제인지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실 때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좀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나도 네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돼요. t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t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8분의 5 그래서 8 하면 3 15t네. 그래서 12t 플러스 36 했을 때 얘가 144 마이너스 15t다. 그래서 27t 얘가 36 빼주면 108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 값이 얼마 되냐면 4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t 값 4니까 얘는 8이죠. 빼기 fh는 얘는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다 요렇게 붙게 되고요. 네. 그래서 a 제곱의 값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초점에 똑같이 요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거 쓴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얘는
a제곱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a 값은 2인 것을 알고 있도다.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6에 36이다. 요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지도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졸면 안 된다. 앞에 깔려있는 간식 그냥 먹으라고 갖다 놓는 거 아니라 내가 잠을 깨워줄 재주가 없어서 졸린 사람들 먹으라고 갖다 놓는 거야. 이거 졸고 가면 너네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럴 거면 기아를 중단하고 무조건 원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발 시간을 좀 쪼개서 씁시다. 알았죠? 4번, 5번 두 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자, 또 문제 쓸게요. 응? 화장실 갔다 온다고? 반사. 어? 긴팔 원숭인가? 갔다 와. 돌아가시겠다, 재민아. 아이고, 아버지. 아, 너무 아파. 또 있네.
그림이 너무 어렵다. 저는 뭐 그림을 크게 그릴 건 아니라. 엥? 엥? 네, 모르겠다. 에이, 에이씨, 뭘 좋았다. 따라란 따라란. 네? 어디요? 위주 번호 3번? 네. 나도 산대. 잠깐만.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는 2p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4이거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이거나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a 더하기 b가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거리잖아, 거리. 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이러고 있네. 미쳐버리겠다. 잡혀가지고 길이 잡을 때 항상 이게 조심해야 한다니. 미쳐버리겠다. 아. 아야. 자, 두 문제 남은 거 마저 해봅시다. 아, 벡터도 질문 받아줘야 되는데 괜찮아. 벡터는 어차피 시험 끝나고 또 제가 수업할 때 그때 정리를 다시 하겠죠. 네. 예? 안 되는데. 다시 하겠죠. 숙제가 안 돼 있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과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차피 백치 상태일 거라 어떻게 안 돼요. 시험 끝나고 수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은 메뉴도 기억 못 하시는데 내적을 시험 끝나고까지 기억한다고?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한 달 전에 배운 미분 활용의 변별력 문제도 깨끗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예?
그걸 한 달 뒤까지 내적을 기억한다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복습을 좀 해 두시고요. 과제는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이권 교재를 주말에 좀 가져와서 제출을 좀 하세요. 저기 지금 선생님이 그 기존에 수업하던 학생들은 교재를 다 수거해 놨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끝나고 나서 교재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때 되면 교재가 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교재를 새로 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수고하는 거니까 교재 좀 가져와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보관하고 있을게요. 안 돼 있는 부분은 뭐, 조상님이 해주시고, 일요일에 한가합니다. 오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한가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일요일 고3들이 평가원 전날이어가지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2점 1,0과 F가 F'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2차 곡선 나오면 정의에 대한 거 꼭 확인하셔야 돼. F가 지금 F 1,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쌍곡선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줬는데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1이다. 요거는 쓸 수 있긴 하지.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포물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포물선이 y제곱 4px에 근거하시면 얘가 누구에도 초점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누구에 대해서 이 포물선에 대해서 초점에 해당하더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요 초점을 지나는 이 선이 이 포물선에 무엇에 해당한다? 준선에 해당한다 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지금 요 길이 8인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두 가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는 이 길이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겠다? 2a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얘는 2a-8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고요. 근데 자, 얘가 2a-8이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누구를 할 수 있는 거냐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점에서 이게 지금 포물선이죠, 포물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 위의 점과 그 다음에 초점까지의 거리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항상 같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얘를 2a-8이다. 요렇게 주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뒤에 우리 파트 2에 또 있지요. 수특할 때. 그때 또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좀 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직각삼각형을 만드실 때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물선에서 방정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포물선이 점은 초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시면 점 P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 길이가 2a-8인데 어디서부터?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1에다가 저걸 더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는 2a-9다. 요렇게, 아이고, 9라니. 길이를 1만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에다가 얘를 더해. 그럼 2a-9 맞지? 너 더하기 갑자기 헷갈리니? 이 점의 x좌표. 여기서 저걸 빼. 맞죠? 헷갈리냐? 얘가 x좌표가 2a-9다.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나도 헷갈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요걸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요 점의 x좌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되셨어요? 괜찮아? 나만 헷갈리니? 너는 안 헷갈리니? 잠깐만. 마이너스 1에서 헷갈려. 아니겠지? 응? 상관이 없겠지? 길이가 맞지 않나? 잠깐만.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헷갈린다고? 여기 2a-8이야. 여기 2a-8이야. 2a-8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가인 상태에서 여기 7이구나. 맞네. 미안. 나 바보네. 왜 아무도 안 알려주냐? 치사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 y좌표를 이제 이거를 갖다가 피타고라스를 한 판 예쁘게 써주도록 합시다. 요 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y의 제곱이 요 y좌표 요거 쓰겠다는 얘기니까 요거 y제곱은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천천히 쓸게요. 보세요. 여기 y좌표 이걸 제곱한 게 필요해. 근데 이거 y제곱이 뭐라고? 요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4 곱하기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7. 자, 이게 y좌표를 제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다 했을 때 빗변의 길이가 8이죠. 그래서 8의 제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이제 a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a 값이 그냥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양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a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5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인데 5 플러스 3루트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5 마이너스 3루트2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빗변이 8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긴 변이 나오면 안 되거든. 얘가 제일 긴 변이어야 돼. 그래서 안 된다고. 지우야, 내가 몇 번 눈치를 줬는데 자세가 되게 좋아 보인다 너. 그치? 할 게 많을 텐데.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P'이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썼고, 이거는 이제 PQ에서 누굴 빼라? QF' 빼라. 그래서 PQ 요 길이에서 그 다음에 QF'을 빼라. 자, 요거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끊어서 생각합시다. PQ의 길이를 PF 그 다음에 더하기 QF. 자,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PQ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누굴 빼고 싶은 거냐면 QF 프라임. 자, 이거를 지금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PF에서 마이너스의 QF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QF다. 요렇게 챙겨주시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가 2a다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PF가 2a 마이너스 8이다 요거니까 정리해야 될 것은 4a, 그 다음 여기에서 2a 마이너스 8에서 그 다음에 2a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뭐지? 잠깐만, 왜 계속 말리냐 계산이. PF잖아. PF가 2a 마이너스 8이잖아. 야, 큰일 났네. 잠깐만, 여기 계속 말리냐? 2a 마이너스 8. PF예요. 여기서 2a를 빼요. 아닌데? 맞는데? 에? 야, 잠깐만. 뭐가 잘못된 거지? 이 멍충이. 야, 큰일 났다. 미안해. 야, 여기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이해가 되니까 요거 하나만 바꿀게. 요거 하나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 부분 헷갈렸구나.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미안해. 이거 큰일 났다. 마지막인데. 대신 다른 거 계산은 다 똑같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나의 이게 심기를 이게 건드리면 좀 거시기 한데. 그래서 얘가 8 마이너스 4a 요렇게 붙어. 그래서 여기다가 a 값 요거 대입하시면 그러면 우리한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이고요. 요거 2분 안에 끝내 볼게요. 예. 요거 놓친 거 없나 확인하시고. 자, 5번에 두 점, 얘가 지금 타원인데 여길 지나고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O와 A가 중심이다, 초점이다 인 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쌍곡선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표현을 해보면 쌍곡선이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거라서 자, f의 좌표를 c, 0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좌표를 마이너스 c, 0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도 잡을 수 있죠. 얘는 a,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0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이 쌍곡선에 대해서 초점의 타원의 중심은 초점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가 2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준 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둘레기가 차가 얼마인 거, 6인 거 요거까지 써 줄 거고 타원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죠. 아이야. 뭘 하나 안 썼나? 자, 남은 게 문제 목을 하나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됐네. 다 써놨구나. 봅시다. 그러면, 자, 사원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걸 쓸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장축의 길이를 표현을 해봅시다. 장축의 길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뭐냐면 c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축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c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2배와 같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의 2배와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c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여기에 2배 한 거랑 같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장축기 절반이죠. 요거 2배 한 거랑 c 플러스 a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넘겼을 때 c고요. 오른쪽 넘으면 2a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가 c랑 같다. 즉 c는 2a다. 요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맞춰서 보자면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장축이라며, 그치? 요게 장축이라 했으니까 장축은 3a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타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요거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차를 이제 사용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P'A입니다. P'A 그 다음에 A다. A가 여기까지 요만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서 볼게요. 뭐냐면 요 삼각형인데 얘가 지금 쌍곡선도 축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이 타원도 X축이 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O, Q, F 그래서 O에서 Q에서 F로 가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봐도 괜찮겠죠. 위아래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나타내 봅니다. 그럼 얘는 PF'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AF' 그 다음에 더하기 PA 자 요렇게 준 게 노란색 삼각형의 둘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OP 그 다음에 더하기 OF 그리고 더하기 PF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의 차가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6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정리하실 때 쌍곡선의 정의를 엮일 수 있는 부분은 PF'에서 그 다음에 PF를 빼는 부분 요렇게 두 개를 썼을 때는 쌍곡선의 정의로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2A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야. 누구랑 누굴 빼볼 거냐면 바닥면에 닿아 있는 이 AF'이라는 요 길이에서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생기는 OF 자 요걸 한번 빼볼 겁니다. 이걸 빼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요. 얘가 3A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A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빼주면 몇이 남냐면 A가 남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PA에서 그 다음에 OP를 빼겠다. 요거만 남은 거야.
그래서 PA, P에서 A 길이 요거에서 그 다음에 OP 뺀 거 요거에 대한 길이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PA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OP 자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3A 플러스 PA 마이너스 OP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 두 개가 지금 누구다? 타원의 초점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이 뭐로 표현될 수 있다? 3A로 표현될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되겠어요? 다시 자 여기 있는 PA랑 OP는 P에서 A까지 길이랑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PA 더하기 PO는 빨간색 타원에서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장축의 길이로서 3A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처리를 누구로 할 거냐면 OP만 남겨줄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 쓰라고 했으니까 OP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3A에서 OP 2개 빼는 걸로 하면 6A 마이너스 2배의 OP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얘가 6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3A에서 OP를 뺀 게 얼마? 3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4 곱하기 F'이라고 했는데 F'이 EC죠? F'이 EC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4A다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OP의 4배를 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만 빼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괜찮아요? 자 잠깐만 F'이 네 4A고요. 그래서 얘는 6A 마이너스 2OP 네 됐고요. 그래서 3 곱하기 F'이니까 결론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12 곱하기 A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4 곱하기 P5야. 그러면 4 곱하기 5P니까 그냥 였다가 몇 배 하면 되는 모양이지? 2배 하면 되는 모양이지. 이거 직접 나와. 길이가 안 나와. 지난주에 풀어줬던 거죠, 이거. 그래서 얘가 12A 마이너스 4배 5P니까 여기다가 2배 해서 정답은 12다.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날인데 늦게 해서 미안해. 안녕. 잘 가.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주말까지입니다. 어? 아니요, 그냥 지금 있으면 내고 돼요. 여러분, 기아 2권 교재 지금 있으신 분은 지금 내고 가셔도 됩니다. 넌 냈잖아. 2권 교재 있으신 분은 이름 써서 제출하세요. 늦어서 미안하다. 잘 가렴. 안녕. 늦어서 미안해.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요. 잘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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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에서 시간 어때? 넌 해. 아니, 다 해. 선택이 아니야. 시도, 재미니까 걔를 빼신다는 거 왔어요. 아니야, 걔 안 빼줘. 빼준다 한 적이 없어. 뭐라고? 먹어. 챙겨가는 것만 아니면 되지. 교실에서 먹어. 안녕, 유리야. 잘 가.